반짝반짝 빛나는 직모닝 199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92일차고요. 오늘 트렌드 코리아 2016 290페이지. 네, 290페이지. 오늘 읽겠습니다. 290페이지는 픽셀 라이프, 그렇죠? 전망과 시사점. 요거 보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 디코딩 넘어갈게요. 네. 전망 및 시사점, 영원한 베타의 시대, 민첩하게 대응하라. 트렌드가 없는 것이 트렌드다. 시장의 문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는 단순히 유행 주기가 빨라진 것을 넘어 시장의 동력 자체가 하나의 큰 물결의 지속에서 수많은 잔물결의 소멸과 생성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은 소비자의 변화와 맞물려 일어난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무한한 대안이 펼쳐진 오늘날 충성심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하나의 브랜드에 머무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포기하는 기회 비용의 낭비로 여겨질 뿐이다. 이는 세스 고딘이 이상한 놈들이 온다에서 대중의 종말을 선언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시장이 파편화되었다는 증거다. 브랜드 로열티의 종말이 가까워진 지금 우리에게는 다음 세 가지 픽셀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시장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 기능 제품을 빠르게 제안해야 한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에서 모든 기능을 갖춘 완벽한 제품을 내놓는 것은 실패 리스크를 극대화하는 무모한 도박에 가깝다. 그러므로 작은 시도를 통해 얻은 내부 데이터와 고객 피드백을 바탕으로 신속한 학습과 반복적인 개선을 거쳐 시장에서의 생존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한 번의 거대한 성공이 아니라 기민한 적응과 진화를 통한 작은 생존이 목표가 되어야 할 때다. 완성도를 기다리는 사이 기회는 지나간다. 아직 부족한 베타 상태이더라도 일단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영원한 베타 전략이 유효한 시기다. 픽셀 라이프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완성도가 아니라 타이밍에 올라탈 수 있는 민첩함, 그리고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영원한 베타의 시대 결국 생존하는 기업은 일단 실행으로 반응을 보고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민첩한 조직이다. 고객에게 촘촘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를 깊이 파는 것을 낭비로 여기는 소비자에게는 경험의 기회 비용을 낮추기 위한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팝업다운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한 브랜드가 단독으로 공간을 점유하는 팝업 스토어와 달리 여러 브랜드가 한 공간에서 동시에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리테일이다. 한 공간에서 여러 브랜드를 비교하고 체험할 수 있어 쫌쫌한 선택지로 소비자의 기회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험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국내 뷰티 MCN 레퍼리가 선보이는 셀렉트 스토어가 이를 선구적으로 구현한 사례다. 이는 단순히 브랜드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레오제이 등 영향력 있는 뷰티 크리에이터가 직접 캐릭터로 참여해 제품을 엄선한다. 2024년 10월 시작 이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셀렉트 스토어는 소비자의 실패 없는 쇼핑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험의 기회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진화된 해법임을 증명했다. 마지막으로 고객 변화에 작고 세밀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브랜드 로열티가 사라진 시대에 고객의 구매 여정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실선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반짝였다 사라지는 점에 가깝다. 고객과의 만남은 짧고 결정적이며 이탈은 상수가 됐다. 고객과 만나는 모든 접점에 대비하기 위한 마이크로 퍼널을 설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고객은 인지, 탐색, 비교, 선택, 구매로 대안의 범위를 좁히는 깔때기형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그 깔때기 자체가 매우 작고 짧아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브랜드 인지에서 구매에 이르기까지 전체 고객 여정을 포괄하는 기존의 광범위한 세일즈 퍼널과 달리 그 여정 속의 작고 특정한 단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지점은 이탈의 순간이다. 고객이 이탈의 경험을 불편함이 아닌 만족과 여운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긍정적 이탈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또 쉽게 만날 수 있듯 긍정적인 마지막 인상은 미래의 재회 가능성을 열어두는 가장 현명한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긍정적인 이탈 경험. 그쵸? 우리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탈하면은 우리가 먼저 인상을 쓰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뭐 다음 선택도 그냥 또 다시 올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벌써 이제 나한테 이제 떠났다 하면 이제 인상을 쓰면은 다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이탈 경험을 제공하는 것 또한, 그죠? 중요한 역할이다. 또 볼게요. 경험의 픽셀들로 삶의 해상도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삶의 정답, 루트가 사라진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하고 풍부하고 현명하게 만드느냐가 새로운 가치의 척도가 됐다. 다채로운 경험의 셀들을 모아 나라는 그림의 해상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스스로의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가장 능동적인 자기 표현 방식이다. 2021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6,900만 달러 하나로는 900억 원이 넘는 놀라운 가격에 팔려 큰 화제를 낳은 나날들 첫 500일은 디지털 아티스트 비풀이 말 그대로 5,000일 동안 그린 자신의 디지털 그림을 콜라주에서 완성한 작품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도움으로 대체 불가 토큰의 형태로 발행된 이 작품은 디지털 원본으로서 인정받으며 복제가 가능하다고 해도 진본의 소유권은 오로지 그 작품의 구매자에게만 귀속된다. 실물 그림도 없고 눈에 들어오는 아무런 형태가 없는 그저 5,000개의 작업물을 이어붙인 이 작품에 대해 작가는 5,000일 동안 하나하나 쌓아 올린 자신의 나날들이자 스스로 조금씩 발전하는 과정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가 매일 작업한 디지털 아트는 어찌 보면 매일매일의 픽셀이다. 5,000개가 모이는 순간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작품이 되어 세상의 반향을 일으켰으며 디지털 아트의 새 장을 열었다. 현대인의 픽셀 라이프 또한 이처럼 자잘한 삶의 조각들이 모여서 삶의 한 장면을 만들어 나간다. 그것이 소비이든 취향이든 여행이든 혹은 텅 빈 것이든 언젠가 모이는 순간 나만의 그림이 만들어진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저장되는 오늘날 그래서 픽셀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픽셀 라이프 시대의 소비자는 끝없는 경험의 방랑자다. 이런 소비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끝이 아닌 흐름 속에 존재해야 한다. 브랜드는 소비자 여정을 끝내는 종착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긴 여정에서 반드시
들러야 하는 경유지가 돼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삶의 해상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선명하고 매력적인 픽셀을 제안할 때다. 네, 여기까지 픽셀 라이프고요. 그 다음에는 프라이스 디코딩이에요. 프라이스 디코딩 또 한번 볼게요. 아, 그러니까 그 관찰하는 소비자들이 있고 그래서 가격을 해독한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제품의 가격 구조를 파헤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제품에 대한 가격 구조를 파헤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느 제품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예산을 고려해 그 가격에 구매할지 말지가 결정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요즘 소비자는 원가, 유통 마진, 브랜드 가치 등을 일일이 조사해 가격의 구성을 해체한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지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지 검토한 후 구매를 결정한다.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지조차도 그렇죠. 이처럼 소비자가 더 이상 브랜드가 제시하는 가격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 요소를 분석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행동을 프라이스 디코딩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프라이스 디코딩.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또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어, 제품의 질에 비해서 합리적이라는 거죠. 어제도 이제 뭐 이제 대모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비누라고 치면은 18,000원이 비싼 거예요. 비누는 비싸요. 그쵸?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하게. 그래서 비누라는 이름으로는 18,000원이 비쌀 수 있는 거죠. 클렌징도 23,000원인가요? 네.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그 성분을 비교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만났던 그 분도 시슬리 같은 경우 1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같은 약산성이라고 비교했을 때 10만 원이 넘지만 사실 우리께 정상 약산성이고 이 시슬리는 살짝 중성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훨씬 저렴하고 가격이 진짜 내용은 훨씬 더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어제 보니까 요새 그게 안 보이던데 전에 한참 닥터큐라는 제품이 보였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모낭충을 죽여주는 제가 이제 모낭충을 이제 약산성이 모낭충에 죽는다 그랬더니 이제 그걸 한동안 썼대요 닥터큐를. 근데 거기에 쓰는 비누가 10만 원이 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싼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맞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그러니까 오히려 프라이스 디코딩에서 소비자들이 관찰을 해서 가격을 해독할 때는 우리에게도 더 이득이라는 거죠. 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찌나 우리 이 하고 있는 사업을 미래를 내다보고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가 하는 그런 만족감이 참 많아요. 야, 대단하다. 읽을 때마다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또 볼게요. 이처럼 소비자가 더 이상 브랜드가 제시하는 가격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 요소를 분석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행동을 프라이스 디코딩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데코, 데코데는 그죠? 해독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어, 주로 암호를 푸는 행위를 데코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프라이스 디코딩이란 현대의 초합리적 소비자들이 제품의 가격을 암호 해독하듯 풀어내 구매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트렌드를 말한다. 즉 가격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 상품 가치와 브랜드 가치를 나누어 자신의 구매 기준에 맞는지 평가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행동이다. 최근 명품 시장의 위축이나 듀프 소비의 약진 같은 현상도 프라이스 디코딩 트렌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프라이스 디코딩 소비자의 등장은 기업에서 커다란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특히 마케팅 가성비 가격 책정의 딜레마가 새롭게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판매가 380만 원인 크리스찬 디올 가방의 원가가 8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 논란이 됐다. 2024년 6월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디올 SRL 노동 문제 관련 판결문에서 매장에서 2,600유로 약 380만 원에 해당되는 상품을 53유로 약 8만 원에 납품받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8만 원짜리를 380만 원, 380만 원에 사는 거예요. 380만 원을. 야, 그죠? 소비자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이제 원가의 진실을 알았으니 비싼 명품을 살 필요는 없겠다는 쪽과 명품이란 결국 브랜드 값인 더 원가를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쪽이다. 어느 쪽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소위 명품의 가격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상품의 원가를 궁금해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상품의 원가를 궁금해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착 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원가, 원가가 얼마나, 그러니까 중간 유통 비용도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서, 가성비가 엄청 좋다라는 거죠. 금액만 들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가격 구조를 파괴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지금까지 어느 제품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자신의 예산을 고려해 그 가격에 구매할지 말지는 결정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요즘 소비자는 원가, 유통마진, 브랜드 가치 등을 일일이 조사해 가격의 구성을 해체한다. 저는 어제 이제 그 데몬을 이렇게 같이 도와드리면서 데몬을 했는데 이분이 어, 지금은 안 하시는데 전문 직종에 계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셨대요. 근데 무슨 과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180도 제품에 pH 3.5와 3.0이 있다라고 하니까 3.5는 얼굴에 바를 수가 없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바를 수가 없대요. 얼굴에. 그런데 바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명현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을 다 스킨에서 커버가 되고 수분을 집어넣어주면서 커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는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놀래시는 거죠?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지 나아가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지 검토한 후 구매를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30만 원대 정말 싸잖아요. 그쵸? 이야, 진짜 제품의 질에 비해서 너무너무 가격이 합리적으로 싸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가격 대비 성능 비율, 즉 가성비를 따지면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그 가격을 암호를 해독하듯 분석하는 초합리적인 소비자로 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가 더 이상 브랜드가 제시하는 가격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 요소를 분석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행동을 프라이스 디코딩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소비자가 더 이상 브랜드가 제시하는 가격을 그냥 맹목적으로는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성 요소를 분석해서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행동. 프라이스 디코딩. 거기에도 우리는 자신만만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자신 있다. 데코더는 해독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암호를 푸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프라이스 디코딩이란 현대의 초합리적인 소비자들이 제품의 가격을 암호, 해독하듯 풀어내 구매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트렌드를 말한다.
프라이스 디코딩은 가격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도 특히 상품 가치와 브랜드 가치를 구체적으로 고려해 그 가격 구성이 자신의 구매 기준에 맞는지 평가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행동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판매가 대비 원가의 비율이 높은 상품만을 무조건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가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실용적인 소비자는 자재나 AS 높은 비중을 두지만 소위 브랜드 값은 별로 쳐주지 않는다. 반면 남의 눈을 의식하는 과시 성향이 가능하다면 브랜드가 가장 중요한 구매 의사결정 기준이 될 것이다. 혹은 다시 대파는 리세를 염두에 둔 소비자라면 원가를 따지지 않고 얼마나 희소성 제품인가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쵸? 희소성이 있을 것이냐. 사람마다 틀리라는 거죠. 과시형으로 해서 과시 성향이 강할 것이냐. 그죠? 예, 남의 눈을 의식해서 과시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유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쵸? 저렴하게, 튼튼하게 사용을 할 것이냐. 이러한 성향이 일관된 것도 아니다. 같은 소비자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기준을 바꾼다. 집안에서만 가볍게 입을 실내복이라면 브랜드 제품이 아니더라도 좋은 소재의 적당한 가격의 옷을 선택하지만 자녀의 첫 학부모 총회에 입고 갈 옷이라면 다소 비싸더라도 좋은 브랜드의 옷을 고르는 식이다. 해체한 가격 요소를 자신의 소비 성향, 즉 TPO에 맞춰 다시 구성하는 것이다. 나아가 한 번에 여러 기준을 섞어 사용하기도 한다. 주어진 예상 아래서 옷은 기본적인 상품 가치에 중점을 두고 액세서리는 유명 브랜드를 활동해 자기만의 큐레이션을 하는 식이다. 이처럼 프라이스 디코딩은 단순히 가성비를 따지는 행위를 넘어선다. 그것은 자신의 상황과 성향,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 가격 요소를 의사결정 변수에서 자유자재로 더하고 빼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적정 가격을 스스로 정의해 나가는 과정이다. 프라이스 디코딩은 소비자가 시장의 수동적인 체계에서 상품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고 정의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전환하는 현대 시장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프라이스 디코딩 시대의 소비자는 원가를 추정하는 회계 분석가이자 유통 구조를 꿰고 있는 전문가이며 자신의 욕망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모습을 동시에 띈다. 이들은 가장 싼 제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 철학과 잘 맞아떨어지는 가장 합리적인 제품을 찾는다. 이제 브랜드는 더 이상 불투명한 가격표 뒤에 숨을 수 없게 됐다. 단지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가 던지는 왜 이 가격인가? 왜 이 가격인가? 라는 날카로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만 한다. 이제 가격은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다. 생산 과정의 종점이 아닌 소비자와의 길고 긴 대화의 시작점이 된 것이다. 그쵸?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제도 실험을 하는데 약산성 실험도 하고 존슨즈 베이비 오일은 물과 분리가 안 되잖아요. 기름과.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을 잘못했어요. 물과 기름이 둥둥 떠서 분리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저희 그 오일 있잖아요. 이니치 오일은 섞이잖아요. 과학적인 거잖아요. 기름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갔어. 그 기름이 피부에 화장을 지워주기 위해서 그 화장이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을 지워주기 위해서 오일도 들어갔는데 물도 들어가요.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물과 기름이 혼합이 돼서 물에 풀릴 수 있는 것도 과학적인 원리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실험을 그때그때 할 때도 그렇지만 야 어떻게 이런 제품을 40년 전부터 만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있을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에도 딱 맞는
제품과 회사, 그죠? 네. 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회사를 만난 것에 대해서.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6시에 내일 또 뵙고요. 어, 오늘 문경에 다 또 이제 이동 중이실 겁니다. 네, 이동 중이시기도 하고요. 이제 출발하시기도 하고. 네, 늦게나마 오시고 싶으신 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네, 오세요. 끝까지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은 네, 또 호킨스 박사님 영상 보는 시간이고요. 시크릿 9시 반부터 호킨스 박사님 영상 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이 감정, 그쵸? 네트가 이렇게 연결되죠. 플랫폼도 관계, 모든 것들이 관계 설정이 사람들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의 연결되는 그 고리가 에너지예요.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죠. 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대한 가치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명상 있습니다. 네. 치유사 과정, 네, 등록도 받고 있습니다. 네, 치유사 많이 등록하시고요. 내일은 치유사 수료 과정 있어요. 5분인가요? 몇 분 계시죠? 네, 많이 수료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내일 뵐게요. 네. 시작. 음소거 해제시켜주시고요. 어이구, 운전하시는데. 네. 시작. 나는 무한한 의식입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운전하고 계셔가지고요. 네, 다들 외치세요. 나는 무한한 의식입니다. 그쵸?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강봉선님, 네, 손희경님도 아까 들어오셨고, 권은찬님, 원미정님, 네, 정지현님 또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신민주님도 계신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따 봬요. 네. 종료 제가 할까요? 저한테 넘겨놨나요? 그랬구나. 제가 해야 되는 거구나. 못 봤습니다. 아, 녹화도 중지해야 되고,